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4월 19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생각보다 시장이 양호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출발도 갭 상승으로 출발했었고 그 갭을 메꾸지 않고 계속 상승폭을 키우면서 마무리가 되었죠. 그래서 코스피는 1%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코스닥은 무려 1.45%의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양시장 모두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보겠고,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자, 오늘은 모처럼 반도체 업종의 강세를 보여주었어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하이닉스 그리고 우선주까지 정말 모처럼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하이닉스는 무려 3% 이상의 큰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그동안 흐름이 좋았었던 기아는 약간은 부진한 모습이 나왔고, 기아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두 종목을 제외한다면 대체적으로 다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오늘 지수의 상승폭을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2%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었죠. 자,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은 기관이 모처럼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외국인과 개인은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외국인은 사실 동시효과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순매수 우위에 있었는데 동시효과에 약간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결과적으로는 소폭의 순매도로 마감이 되었죠. 그리고 연기금이 많이 들어왔네요. 이어서 코스닥. 자, 코스닥은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큰 순매수와 함께 정말 많이 순매수가 들어온 것 같아요. 외국인은 코스피로 비교하자면 한 1조 원 정도? 그 정도의 규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기관과 외국인 모두 모처럼 강한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전자. 오늘 상승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국인의 순매도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고 기관이 오랜만에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SK하이닉스. 하이닉스는 반대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2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들어왔죠. 제가 어제 하이닉스는 어제 기관의 수급 패턴 한번 잘 살펴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모처럼 기관의 모든 주체가 강한 순매수가 다 들어왔고 이런 부분이 조금은 변곡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골고루 매수세가 들어왔죠. 그래서 내일 흐름도 한번 같이 살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차원지 대표기업 삼성 SDI.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9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LNF, SK하이닉스, 우리금융지주, SK이노베이션, 네이버,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업종별로 굉장히 골고루 매수한 것 같죠.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원익IPS, 현대차,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기관은 확실하게 반도체 업종 위주로 상위에 3종목이나 포함이 되어 있네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의 흐름을 살펴볼게요. 어제 미국 3대 지수를 보시면 다들 보합권 내에서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지금 S&P 500은 0.02%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이 정도면 보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스닥. 마찬가지로 나스닥도 0.1%, 다우지수도 0.1%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대 지수의 하락폭을 보시면 사실 하락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모두 보합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반도체 지수를 보시면 1.88%, 3대 지수의 흐름과는 다르게 2%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 니케이는 0.6%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대만은 0.7%, 그리고 상해 지수도 0.1%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전날 미국 시장은 보합권 내에서 마무리되었고 반대로 반도체 지수는 강세를 보여주었다, 그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는 전날 미국 증시와 다르게 나름대로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국내 증시도 보면 코스피 일봉 차트고요. 지금 0.9%, 거의 1% 가까운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촬영 시점이 오후 1시 30분이기 때문에 종가가 조금 바뀔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전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지수의 흐름에 있어서 유심히 보고 있는 부분이 조금만 과거로 가볼게요. 2020년부터 2021년 여름까지 코스피 지수는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추세가 꺾였던 것이 아마 7월 달부터였을 겁니다. 그동안은 월봉 차트를 보더라도 월간 기준으로 계속 양봉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보면 7월부터죠. 그전에는 계속 빨간불이 들어왔었다면 7월부터 처음으로 음봉이 나왔었고, 그때부터 지수 흐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진한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봉으로 보면, 자, 그래서 7월을 기준으로 해서 코스피 지수가 60일선이었죠. 여기 초록색. 이 60일선을 간헐적으로 터치한 적은 있었지만 정말 추세적으로 돌파를 했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구간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조금만 뒤로 가보면 한 차례 12월달, 이때 잠시 60일선을 돌파했었지만 이게 정말 확실하게 돌파를 했었다,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니었었고, 또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확실하게 돌파했다고 볼 수는 없었겠죠. 그리고 1월달에도 마찬가지였었고, 또 4월 초에도 한 차례 맞닿고 내려오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었고, 그 힘에 의해서 다시 한번 60일선을 터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 7월부터 코스피 지수가 본격적으로 꺾이는 흐름이 나왔을 때 단 한 차례도 60일선을 확실하게 돌파한 적은 없었다, 그 점을 알 수 있었고, 그 기준에서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 과연 정말 60일선을 다시 한번 강하게 돌파하는지, 아니면 과거처럼 다시 60일선을 맞닿고 추세적으로 또 하락하는지, 그거를 조금 체크해볼 수 있는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시장을 기대해볼 수 있는 그런 재료와 모멘텀, 그런 것들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확실하게 시장을 돌파하기에는 힘이 들 수도 있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처럼 반도체 업종 위주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저점에서 이어지게 된다면 분명히 추세적으로 시장이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단발적으로 3,000포인트까지 그리고 그 이상까지 이렇게 간다고 보장할 수는 없겠지만, 7월부터 이어져 왔었던 지수의 하락 패턴, 이거를 조금 돌려 세울 수 있는 그런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시장의 흐름을 잘 관찰해 보시고요. 오늘 정말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단발적인 강세인지 기술적 반등인지 아직까지 확실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온 시점에서 반도체 업종 위주로 강세를 보여준다는 것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이어지게 된다면 충분히 시장도 돌아설 수가 있고, 그동안 곡소리 나왔던 반도체 업종들 다시 저점에서 많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잘 체크를 한번 해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하락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물론 고점대 8만원 후반대에서 비교해본다면 많이 하락이 나기도 했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삼성전자가 5만원대, 4만원대 그렇게까지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없고, 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주가가 조금 더 빠져서 매력적인 가격대가 되었을 때 분명히 외국인도 그냥 손 놓고 있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반도체 업종 특성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요. 제가 만약에 다른 산업이었다면 물론 지하실이 있고 그 밑에 또 지하실이 있다, 그런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반도체라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국가 기관 산업이라고도 볼 수 있고,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 시장에 있어서 글로벌 기관 산업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요. 자, 한번 몇 개 종목을 살펴볼게요. 일단 삼성전자는 1.3%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아직까지 추세적인 상승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은 다행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하이닉스는 오늘 3% 이상의 큰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한 상승을 보이는 종목이 바로 원익 IPS예요. 자, 이 종목은 반도체 장비 그리고 시스템 전문 업체인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딱히 이 종목이 가진 특별한 재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반도체 업종의 강세를 보임에 따라서 같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원익 QNC도 4%의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솔브레인도 5%, 유진테크도 6%. 오늘은 오랜만에 조선주와 함께 반도체 업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반도체 업종은 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반도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국가 전략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정과제 채택을 언급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약간의 훈풍을 불게 할 수 있었던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하지만 저는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반도체는 삼성전자 단독으로 상승할 수 없고, 또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대만의 TSMC, 하나의 기업이 단독적으로 상승할 수는 없습니다. 즉 삼성전자가 상승한다면 미국의 인텔도 상승할 것이고 대만의 TSMC도 같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하루 이틀, 조금 길게 봤을 때는 2-3개월 정도? 이 정도의 다른 흐름을 나올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추세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반도체라는 것을 절대 삼성전자만의 단독적인 상승은 나올 수는 없고, 전 세계 시장의 같은 흐름 안에서
약간의 속도 차이는 있어도 방향성을 같이 할 것이다. 항상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빠지다 보면 대개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있고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있다. 혹은 국내 시장은 발전이 없다. 라고 조금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삼성전자가 종합 반도체 기업이잖아요. 그럼 미국의 종합 반도체 기업인 인텔 주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인텔의 주가를 한번 보시면 굉장히 지저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고점을 형성했던 당시가 2021년 1월달이었죠. 이 구간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인텔 같은 경우에는 3월 말, 4월 초까지 조금 더 상승 흐름이 이어졌었는데 결국 주가 흐름을 보세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시장이 낮다. 삼성전자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단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죠. 자, 그리고 TSMC. 사실 TSMC는 대만에도 상장이 되어 있고 또 미국 시장에도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은 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TSMC를 보여드릴게요. 자, TSMC도 마찬가지로 2021년 1월달 이때 고점을 형성했고 잠깐 올해 1월달에 다시 한번 고점을 경신하였지만 결국 패턴을 보시면 삼성전자보다 조금 낮다고는 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크게 별반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 이 종목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와 조금은 닮아있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종목도 보시면 인텔과 마찬가지로 작년 4월달에 고점을 형성했었고 물론 올 초에도 고점을 한 차례 형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 1월달과 비교해보면 결코 주가가 많이 상승했다. 그렇게 볼 수 없고 또 하락폭을 보시더라도 삼성전자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그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너무 삼성전자만의 문제로서 파악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의 삼성전자가 조금 부진한 것은 근본적인 문제는 기업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반도체 업황 특성, 그 업황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지금 시점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응축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서 반도체 업종을 바라봐야 되고 또 정말로 삼성전자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직전에 보여드렸던 세 종목 인텔이라든지 TSMC,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상승 흐름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발 삼성전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업황이라는 것이 지금은 에너지를 많이 비축하고 있고 또 주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넉넉한 시간을 갖고 대응할 타이밍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도 지수가 박스권 구간에 속해 있을 것 같은데 자, 그 박스권 구간이라고 해도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산업은 있기 마련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조선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걸 수급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어제는 한 차례 모처럼 조정이 나왔던 만큼 그런 구간은 저점 매수 기회로서 한번 대응을 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조금 빠르게 반응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항상 시장이 박스권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은 나오기 마련이니까 우리가 항상 이런 업종을 발굴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부터는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추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 때 수익 실현을 한다던가 그리고 정말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이 보일 때 그때만 매수한다던가 그런 나만의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투자가 아닌 스윙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10% 전후 이 정도 수익권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이 적절한 수익폭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조금 더 조절하면 되니까 우리는 시장이 아무리 박스권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간 안에서 장기 투자 종목을 따로 두고 스윙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업종과 종목을 한번 발굴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